오늘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수도 집중으로 수도권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은 다 수도권에 해놨어.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데려와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민과 수장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기 축하드립니다. 팀의 대주와 남풍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왕복회를 이정찬 중앙회의에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주권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 민주정부의 법정을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가 무기 자리를 지켜온 우리 후손들 이새끼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시! 만세! 대한민국 한시! 만세! 대한민국 한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사태와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자 2분을 찾는데도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극한 한우는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신종 재난이었습니다. 무려 대구, 경북 평균 수해 때 강수량이 292mm인데 이번에는 한 1000mm 정도 비가 왔었습니다. 현장에 달려오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런 사태는 처음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터보다 더하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천재지변은 이변이 아닌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 창업자는 예전부터 이미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해야 하고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한 기술 혁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관리 방식을 중앙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50년 후를 바라보며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우리 인류의 살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경상북도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고 도민들이 사전에
즉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추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경상북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어려운 시기마다 나라를 지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저력을 지닌 고장입니다. 경북은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의 중심지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56명의 독립유공자도 배출했습니다. 이런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6.25 전쟁 때는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으며 산업화의 시기에는 포항의 철강, 구미, 전자산업으로 또 새마을운동의 최선봉에 서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한식, 한옥, 한복, 한지 등 우리 전통 문화의 뿌리도 한류의 진원지도 모두 경상북도에 있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에도 전 도민이 팔을 걷어 붙였듯 경북은 안팎으로 밀려오는 숱한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와 단합된 정신으로 헤쳐오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희망이 되었고 새마을운동부터 4차 산업혁명 선도까지 우리 경북의 눈부신 성취를 세계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건국에서부터 산업화, 민주화 이르기까지 겉보기에는 순조롭게 달려왔습니다만 좌우 이념은 물론 각자의 틀에 갇혀 서로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높여 분열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개인의 힘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6.25 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트루만 미국 대통령 동상을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모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선진국 지위에 걸맞게 분열을 멈추고 서로 협력해서 국민 통합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의 발전과 혁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1945년의 강복이 1차 강복이었다면 2차 강복은 산업화의 성공이고 3차 강복은 민주화의 성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차 강복은 지방화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강복은 통일 자유국가를 만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북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선 8기 1년간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이건희 회장님의 유명한 말씀처럼 경상북도 이름만 빼고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도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지방정부 특히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 안착을 위한 국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경주와 안동 그리고 울진으로 이어지는 세계의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었고 포항의 2차 전지,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도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시도민의 영혼이었던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1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하위 법령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속도절이고 앞만 보고 공항을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2030년까지 4조 원이 투입되는 공항 신도시를 조기 착공하고 구미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공항 배후도시도 건설하여 산업과 물류 그리고 사람이 공존하는 공항 경제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포항공대, 안동대, 경북도립대, 한동대가 글로컬 대학 후보에 확정되었고 소멸 지역으로 꼽히는 울릉공화 청성 영양 구운다리 지역에도 UCT 대학 캠퍼스가 들어섭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대학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대학 혁신에 집중했고 특히 지역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을 대학과 매칭해서 경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같은 경북의 모험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모범 혁신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해서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경상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습니다. 1949년 대한민국 최초의 인구 통계에서도 경북이 32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그 당시에 144만 명이었습니다. 1970년 인구조사에서 서울과 경북이 역전되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50년 넘게 수도권 1급 체제가 지속되면서 경북뿐 아니라 지방 대부분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해낼 수 있습니다. 1차 산업에 성공한 경상북도가 2차, 3차 산업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제 2030년부터 시작되리라 생각되는 4차 산업 시대에는 반드시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서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요새 대한민국을 만든 경상북도가 왜 이래 웅돌한 이야기가 없어질 정도로 어려워졌느냐. 이게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것은 다 수도권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데려와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만나서 지방시대를 열지 않으면 대한민국 5만 불 초인류 국가 못 간다. G2도 어렵다. 그래서 지방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래서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를 넣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방시대가 어떤 거냐. 우리가 여기 모인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들, 지방시대가 어떤 거냐. 서울도 지방입니다, 사실. 중앙과 지방을 분리할 때는 서울도 지방인데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놔야 돼. 가장 쉬운 것이 영주댐을 그저께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영주댐 준공한다고 갔었습니다. 영주댐을 2015년도에 다 만들어 놓고도 문화재 집 한두 채 안 지어서 1조 2천억 들은 집은, 댐은 문화재 집 한두 채를 의견이 안 맞아 못 지었기 때문에 준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1조 2천억 재산 행사도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행사 못하게 만드는 7년 동안 세월을 했어요. 그걸 권익위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환경부 장관한테 도지사한테 권한을 주라. 우리가 문화재 집은 별도로 지어드리고 준공을 해서 다른 권리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태풍이 또 올 것 같은데 지방하천, 국가하천도 아닌, 우리는 국가하천 6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하상정비, 그렇게 모래 준설하는 거, 그거 권한도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인데 내가 모래를 파서 강 높이를 낮춰서 수해를 막겠다는데 그거를 아버지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3번이나 바꾸시고, 그래서 경주에 대종천이 범람했어요. 그것뿐만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권한을 내려놔라. 이게 지방분권. 또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한 것을 지방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이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보의 기쁜 날, 이제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상북도였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잘 살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방시대. 그래서 권한을 우리가 이어받았을 때 뭘 할 거냐? 4차 산업혁명은 아이디어 세상이에요. 머리싸움, 머리싸움. 아이디어, 산업.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건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이 현재처럼 가면은 다 수도권으로 대학에 가고 지방에 대학에 있으면 지방은 저절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슬슬 내놓게 합니다.
하는데 아직도 이런 수준은 안 되고 우리가 대학을 완전히 관리해야 돼. 대학이 있어야지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아이디어 산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4차 산업이 뭐냐?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를 부릴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것이 연구입니다. 그래 하고 나면은 사람들을 하는 일은 먹고 놀고 즐기는 일. 그 경상북도에 먹고 놀고 즐길 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우리가 최고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조리서 중요한 거 발견되는 게 한 7가지인데 다 경북에서 발견됐어요. 우리 겁니다, 다. 그리고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등재된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경상북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즐길 자리. 그래서 저는 관광, 호텔, 리조트 이런 걸 많이 지어야 됩니다. 한류 때문에 외국인이 엄청 몰려올 건데 그 사람들 모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땅이 제일 넓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그런 인심이 좋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또다시 중심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복 회장님, 이종찬 회장님 말씀하신 정체성 문제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날 발표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은 정신은 지켜야 된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적어놨습니다. 3.1 정신과 임시정부 정신을 이어받는다. 법통을 이어받는다. 이래놨습니다. 그런데 건국은 언제 됐느냐. 건국은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에 땅이 있습니다. 땅. 그러면 우린 땅이 없었느냐. 땅이 있는데 뺏겼습니다. 주권이,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어요.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78년 전에는 아까 태극기 들고 제가 태극기 여기에 새겨놨는데 이런 태극기 들고 있으면 잡혀갑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게 주권이 없는 겁니다. 우리 태극기인데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대통령을 내가 뽑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있어요. 이 4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주권도 없었고 국민이 있었지만 일본 국민이었고 땅도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되었다. 그러면 1919년이 건국이냐 1948년이 건국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 19년과 48년 어떤 차이가 있느냐. 48년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좌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북한은 48년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북이 나누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건국절에 대해서 논란이 생깁니다. 북한과 친한 사람들은 1919년을 건국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파들은 무슨 소리냐. 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경상북도는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 정신을 이어받되 건국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그 유엔에서 인정한 겁니다. 1919년은 유엔도 없었지만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런 나라.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정체성 논란이 없는 경상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북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